인터넷 투자 정보? 유튜브? 종목 토론방? 넘쳐나는 투자 정보, 대체 어떤 정보를 봐야 하지? 재테크존! 당신을 위한 투자 정보가 한 곳에! SBS 비즈 재테크존에선 실시간 투자 정보도 볼 수 있지, 1:1 종목 상담도 가능하지, 기업 탐방 리포트도 보여주지, 심지어 무료! 함께 가요 수익 꽃길로 재테크존과 함께! 검색창에 재테크존을 검색하세요. 테슬라의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나은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내년에 더 성장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에 국내 2차 전지주도 일제히 급등했는데요. 향후 전기차 업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앞으로 5년에서 10년 내 최고의 투자처는 전력 인프라 스트럭처에서 나올 것이다. AI 투자를 반도체로만 한정하면 안 된다. 월가 전문가들의 결론인데요. 다시 떠오르는 전력 인프라주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올해로 3회차를 맞은 서울 뷰티위크에서 K뷰티의 매력을 선보였는데요. K뷰티에 대한 해외 시장의 관심이 급증한 상황에서 좋은 성과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잠시 후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투자 고민 상담부터 성공 투자를 위한 솔루션을 세워줄 주식이 궁금할 때 지금 시작합니다. 네, 위기에 빠진 개인 투자자들을 구원해줄 두 분의 자문역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성민, 김대준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식이 궁금할 때는 SBS 비즈 앱을 통해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비즈 앱을 다운하셔서 시청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전기차 관련 이슈입니다. 테슬라의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다라는 내용인데 어떻습니까? 이게 다시 한번 2차 전지주까지의 훈풍을 불러올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저희가 전기차를 한번 보시면 캐즘 구간을 좀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즘이 뭐냐면 신제품이 나왔을 때 판매가 꾸준하게 성장을 하다가 일시적으로 정체되는 현상을 우리가 캐즘이라고 하고요. 네네. 현재 전체적으로 전기차는 캐즘 구간을 좀 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내년부터 미국에서도 전기차 판매량이 견조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전기차 섹터도 훈풍이 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 발표를 한 그 다음 날 하루 만에 22%가 이렇게 상승하는 주가가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 CEO가 하루 만에 지분 가치가 46조 증가했다. 와, 어마어마하네요. 이런 네. 소식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 네. 특히나 우리가 내년에도 테슬라는 한 20에서 30% 정도 성장할 것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 3분기 조정 순이익을 보시면 한 72센트 정도가 나왔는데 기존 시장에서는 한 58센트로 우리가 예상을 했고요. 네.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마찬가지 국내 전기차도 이제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만 보자면 뭐 전기차의 비중이 아직까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김대준 자문역께서도 이런 전망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요? 전 세계 시장에서 전기차 침투율이 20% 미만인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전기차로의 전환은 조금 더 이루어져야 되고 피할 수 없는 대세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캐즘 이후에 분명히 전기차 시장에 또 한 번 큰 호황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내 2차 전지 주가는 1년여 동안에 이렇게 꾸준하게 이제 하락을 하면서 네. 최근에 바닥에서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이슈라든가 미국의 대선 이슈 때문에 반짝 상승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재는 실적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주식의 시세가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가는 것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뭐 이슈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바로 또 반응하는 거는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나성민 자문역께서도 이와 같은 의견에 동조하시는지 2차 전지주에 대한
있던 전망 이런 부분들은 어떠세요?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섹터, 전기차 섹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전체 업종 관련해서 종목들을 보시면 3, 4분기까지는 실적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실적이 오히려 조조한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계속해서 커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자, 본격적으로 반등 시점은 내년 상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별로 주가가 전체적으로 바닥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아직은 좀 변동성이 큰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3분기 실적 발표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만 전체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끝나는 즉 3분기 실적 발표 이벤트가 끝났을 때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2차 전지주에 대해서 어떤 분위기가 연출될 것인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두 분의 자문역분 모두 일단 저점에서의 접근 전략은 유효하게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종목 이야기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는 나성민 자문역의 최선호주 마스터픽이 공개되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자, 먼저 김대준 자문역께 2차 전지주도 여럿 있습니다. 어떤 쪽에 관심이 높으신지 좀 들어볼까요? 예, 첫 번째 종목은 LNF입니다. LNF요. 네. 내년부터 고가의 원재료 비중이 줄어들고 수출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이제 전망됩니다. 자, 이제 동사는 실적 턴어라운드 할 때가 되었고요. 내년부터는 급격한 실적 성장이 예상됩니다. 두 번째 종목은 대주전자재료입니다. 네. 자, 동사는 세계 최초로 실리콘 응급제를 상용화 업체입니다. 주로 프리미엄 전기차인 포르쉐나 타이칸 아우디에 동사의 제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이 캐즘을 극복하기 위해서 보급형 전기차로의 확대 정책을 펼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동사의 실리콘 응급제가 중저가 전기차로 이렇게 보급이 확대된다고 했을 때 향후에 동사의 실적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2차 전지주에 대한 관심주 어떤 종목일까 참 궁금했는데요. 김대준 자문역께서는 지금 LNF와 대주전자재료 두 개의 종목을 언급하셨습니다. 참고되실 것 같고요. 자, 이제는 나성민 자문역의 마스터픽이 공개될 시간입니다. 저희가 사실 카카오톡 채널에서 종목명은 공개를 하고 있잖아요. 네. 힌트를 들어봐야죠. 어떤 기업일까요?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계좌에 계좌 살을 쪄줄 마스터픽 종목 가지고 왔기 때문에 듣기만 해도 든든한데요. 귀 쫑긋 세우시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전력 인프라 관련주입니다. 하이브리드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변압기뿐만 아니라 전선 쪽 제조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잠시 후에 사실 이 전력 인프라 쪽 관련해서도 이슈를 좀 다룰 건데 그와도 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마스터픽입니다. 힌트 좀 더 주세요, 자문형님. 네, 일단은 진입 장벽이 높은 초고압 케이블을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차세대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초고압 직류 송전 HVDC 관련돼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관련 시장 내에서 경쟁력이 좀 우수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특히나 초고압 변압기 그리고 전선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캐파 증설을 하고 있고요. 이 캐파 증설한 부분들이 내년 실적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외형 확대가 꾸준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신공장에 대해서 이제 가파르게 가동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내년에 대략 매출로 보시면 1조 7,400억 정도, 올해 대비해서 약 9% 정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네. 영업이익은 1,340억 정도, 올해 대비해서 54%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대되네요. 특히나 네.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장치 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정비 이상의 매출들이 꾸준하게 늘어나면 영업이익이 더 큰 폭으로 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신공장 가동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실적 증가에 따른 주가 상승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주 기대되는 포인트가 많은 종목입니다. 나성민 자문역의 마스터픽 궁금하시다면 카카오톡에서 주식이 궁금할 때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재테크존 앱을 활용하셔서 다양한 재테크 정보도 받으실 수 있겠고요. 저희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 본인의 몫이기 때문에 항상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하신 내용 중 하나가 내가 매수한 종목 계속 들고 갈 것인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될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종목 진단 필요하신 분들 카카오톡 채널에서 주식이 궁금할 때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사연들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자문역들의 섬세한 상담이 이루어지니까요.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채널에 요즘 많은 종목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저희가 몇 가지를 추려봤는데 먼저 HDC 현대산업개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이 처음이신 분이래요. HDC 현대산업개발을 24,000원에 매수했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좀 도와주세요라고 지금 문의를 주셨거든요. 김대준 자문역님, 어떡할까요? 보유를 할까요? 매도를 할까요? 예, HD 산업개발 보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보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동사는 10조 원 이상의 자체 사업 수주 잔고를 갖고 있는 매우 우량한 회사입니다. 특히 서울 부동산 가치의 상승에 대해서는 자체 부동산이 많기 때문에 강세 수혜를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네, 이분이 24,000원에 매수를 하셨대요. 그런데 또 주식 초보신 것 같거든요. 상당히 좀 구체적인 전략 라인을 잡아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가격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의 실적 증가 추세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조정은 시장 조정에 따른 자연스러운 가격 하락으로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2만 원이 깨진다고 하면 추가 매수로 대응하시고 네. 목표가는 2021년 고점이자 PBR 0.8배인 33,000원으로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라인을 설정해 주셨기 때문에 전략 세우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액시온 그룹 들어와 있습니다. 손절을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와서요. 참 손절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특히나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나성민 자문역님께 좀 여쭤보죠. 일단은 매도하자. 매도 쪽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IS 커머스라는 회사였고요. 사명을 9월 달에 액션 그룹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커머스 회사, 유통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구간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 주가 추세까지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매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네. 특히나 우리가 반기 실적으로 별도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매출액이 17.5% 감소를 했고요. 단기 순손실이 한 60% 가까이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우리가 온라인 이커머스 시장은 자체적으로 계속 성장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플레이어들이 진입했기 때문에 이미 레드오션 시장이고요. 사실 온라인 유통 시장에서 압도적인 1, 2위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중소업체들이 좀 살아남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차트를 한번 보시면 추세적으로 이평선이라고 할 수 있는 20일 이평선 그리고 60일 이평선을 모두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계속 이런 지속적인 하락 흐름 추세 속에서 우리가 실적선이라고 할 수가 있죠. 61선까지 이탈했다라는 것은 중장기적으로도 실적이 개선되기는 좀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 자, 많이 힘드실 겁니다. 힘드시더라도 지금 구간에서 가격에 좀 구애받지 않고 바로 매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이유들을 근거로 해서 그런 판단을 하셨는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 주셨거든요. 이 질문 올려주셨던 분 많은 참고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두 개의 종목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더라고요. 보니까 한선 엔지니어링 그리고 예스티 이렇게 두 개인데 한선 엔지니어링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유를 해도 될까요? 라는 내용이었고요. 예스티는 HPSP와 특허 소송이 있는데 이 질문 자체는 예스티가 이긴다면 매수를 합니까? 라는 내용이었어요. 이제 소송 결과가 좀 나왔으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한선 엔지니어링부터 여쭤볼까요?
예, 한선 엔지니어링은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매도하자. 네. 자,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실적과 밸류에이션이 뒷받침되지 않는 채 연료전지나 대왕고래 테마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평가되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산 가치, 이익 가치를 갖다가 따졌을 때 동사의 기업 가치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약 1,000억 정도가 제일 적당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테마성으로 움직이다 보니 현재 주가가 내려왔다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1,500억 수준에 있습니다. 만약에 특별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현재 이제 반등을 하는 구간에서 9,000원 내외에서는 매도를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김대준 자문위원님께 예스티까지 좀 여쭤볼게요.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예, 예스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예스티는 일단 보유하자는 의견이 됩니다. 네. HPSP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반도체 장비 회사에서 고압 어닐링 장비 그 하나로만으로 시가총액이 3조 원까지 커지는 큰 성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ST가 개발한 그 고압 어닐링 장비 자체에도 시장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주죠. 그 소송의 결과가 나왔는데 ST가 이제 패소하게 되면서 ST의 주가가 이제 크게 폭락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소송건이 일회성으로 그냥 끝나진 않고요. 재청구 일정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최종 결과가 사실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유하시면서 최종 그 재판 결과를 확인한 후에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끝까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확인하셔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나도 종목 상담 한번 진단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에서 내 주식 궁금할 때 채널을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최종 판단의 몫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항상 현명하게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정말 많이 등장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전력 이슈입니다. 전력 인프라가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것이다. 이런 지금 전망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전력 인프라 계속해서 화두가 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자문위원님? 전기 먹는 하마 AI의 등장과 노후화된 전력 기기가 교체 주기가 맞물리면서 전력 인프라 섹터가 최고의 투자처가 될 것이라는 그러한 이슈입니다. 네. 국제에너지기구 예측에 의하면 2026년 전 세계 AI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는 AI 전력량이 일본이나 캐나다 한 국가에서 사용하는 전력 소비량을 넘어설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국가보다 많이 쓴다고요.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는 AI 발전을 제한하는 것은 변압기와 전력 공급이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오픈 AI의 샘 울트먼은 이전에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며 전력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이런 이슈가 사실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쏟아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시대의 변화니까 사실 이게 짧은 시간 내에 종료될 만한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내 업체들에게도 상당히 호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나성민 자문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우리가 전력 인프라 섹터를 한번 보시면 AI 반도체와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먼저 지난 10월 24일 날 SK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내년까지도 AI 칩에 대한 수요가 강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AI에 대한 계속적인 투자가
급격하게 계속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전력 수요는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섹터, 전력 인프라 섹터는 계속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보시면 저가에서 주가가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주가 레벨을 보면 그렇게 싸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지만 성장성 대비해서는 아직도 좀 저평가 또는 그렇게 비싼 국면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가 성장성 기준으로 피어 그룹과 비교를 해봤을 때 여전히 주가가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AI 투자 확대 그리고 미국의 노후화된 전력 인프라에 대한 투자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단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속된 수혜를 국내 업체들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향후 양호한 주가 흐름은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력 인프라 관련주에 대해서는 두 분의 자문력 분들 모두 상당히 긍정적 전망을 주고 계신데요. 정말 최근의 흐름이 어떤지도 궁금해집니다. 김대준 자문력님, 최근 그럼 관련주들의 흐름도 좋았겠네요. 예. AI 발전에 따른 데이터 건설 폭증으로 인해서 전 세계 전력기기 전선 업체들의 슈퍼 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네네. 한국의 경우 H현대일렉트릭은 올해 한 해만 300% 이상의 주가 상승을 보였고요. 그리고 재룡전기라는 업체는 400%까지 상승을 하다가 최근에는 170% 정도의 상승세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너무 많이 오르고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있는 종목들은 여기서 추격 매수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요. 자, 눌림목을 충분히 받은 상태에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은 종목이 상승 포텐셜이 훨씬 커 보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자, 바로 그 종목 중에 첫 번째 종목이 LS 일렉트릭입니다. 오. 전체 수주잔고 내에서 전력 인프라의 비중이 약 80%로 AI 전력 인프라의 성장과 더불어서 향후에 급격한 실적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동사의 가장 큰 약점으로 작용했던 게 초고압 변압기인데, 근데 동사는 이를 해결하고자 공격적인 캐파 증설과 마케팅으로 북미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높일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종목은 LS 전선의 자회사로서 전선업체입니다. 주요 제품이 전력 케이블로 전력 인프라 시대에 대표적인 고성장 아이템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또 동사의 사업부인 하나인 통신 케이블도 미국에서의 통신 인프라 확대 정책과 그리고 중국산 중국산 제품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제품 자체가 동사의 통신선 제품 자체가 크게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네. 일단 김대준 자문력께서는 이제 투자 가능성 게다가 상승 여력이 좀 큰 종목들로 선별해서 가자 하셨는데 두 개 종목 나왔습니다. LS 일렉트릭과 LS 에코 에너지 두 개의 관심주 저희가 함께 들어봤고요. 나성민 자문력께도 전력 인프라주 어떤 쪽 보고 계신지 여쭤봐야죠. 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HD 현대일렉트릭 좀 주목하자 말씀을 드리고요. 미국 쪽에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초고압 변압기입니다. 초고압 변압기는 계속해서 쇼티지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업체들이 거의 독식을 하다시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특히나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컨퍼런스 콜을 진행을 했는데 초고압 변압기에 대해서 공급량이 증가를 하고 있고 덩달아서 단가까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 증가, 단가 상승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매출액 증가, 특히나 영업이익률 자체가 좀 증가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두 번째 회사는 효성중공업입니다. 최근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수주가 대략 3천억 정도 늘어나면서 3분기에만 수주 잔고가 대략 1.9조 원, 올해 총 수주 잔고가 한 4.8조 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1,114억 정도로 시장 컨센서스가 대략
991억이기 때문에 한 120억 정도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특히나 북미 쪽 매출이 늘어났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서 해외 법인들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결국 우리가 미국 쪽에서 변압기 또는 전력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내러티브를 숫자로 증명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그동안 동사의 실적 우려는 특히나 건설 부분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용 관리를 잘 하면서 전사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가격도 증가하고 있고 물량 늘어나고 있고 수주까지 증가하는 이런 추세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적이 계속 증가하는 모습, 그러면서 주가 상승도 꾸준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나성민 자문역으로부터 효성중공업까지 전력 인프라 관련주의 투자 포인트 아주 꼼꼼하게 챙겨봤습니다. 더 많은 실시간 투자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하세요.